지구에서 가장 큰 생명체는 무엇일까요? 고래, 코끼리? 그런데 놀라운 사실, 이 생명체는 나무도 동물도 아닙니다. 이 생명체는 무려 9.6제곱킬로미터, 서울 여의도의 3배 넓이의 크기입니다. 무게는 최대 35,000톤, 나이는 최대 8,000년. 지구에서 진정한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이 생명체는 인류의 미래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생명과 공존의 시험대인 화성을 책임질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물도 나무도 시멘트도 없는 화성에 지구 밖에서 스스로 자라는 건축물, 키워서 짓는 집, 바로 사람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줄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함께 하시죠. 구독과 알람 설정, 더 좋은 이야기와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생명체 일부, 지구의 숨은 제국. 썩는다는 건 끝이 아니다. 우리가 썩는다고 부르는 일, 그것은 정말 끝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일까요? 습한 흙 속에서 부드럽게 하얀 실타래가 피어오릅니다.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생명. 그 이름은 곰팡이, 그 중에서도 균사체입니다. 이 균사체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식물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바닥을 가득 채운 보이지 않는 생명의 그물망, 그 속에서 나무는 대화하고 숲은 생각하며 생명은 순환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땅속 제국의 주인 곰팡이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뿌리 밑에 또 다른 뿌리 균근의 비밀. 1세제곱 센티미터의 흙 속에는 수백 미터 길이의 균사체가 들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미세한 길이들이 숲을 살아있게 합니다. 숲속의 나무는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무 뿌리 끝에는 언제나 하얀 실처럼 엉켜있는 균근이 함께합니다. 곰팡이는 식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햇빛으로 만든 땅을 나에게 나눠줘. 나는 대신 너에게 물과 미네랄을 줄게. 이 거래는 수억 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식물의 90% 이상이 곰팡이와 공생합니다. 곰팡이는 식물의 두 번째 뿌리이자 영양분의 운송망이자 숲 전체의 네트워크를 짜는 기술자입니다. 사실 식물이 땅 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곰팡이 덕분이었습니다. 식물보다 수억 년 앞서 땅속에 자리를 잡은 곰팡이가 처음으로 육상 식물의 뿌리에 손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우드 와이드 웹, 숲의 인터넷. 숲속에서 나무는 말을 하지 않지만 나무들은 서로의 안부를 전합니다. 인간보다 더 따뜻한 방식으로요. 과학자들은 이 네트워크를 우드 와이드 웹, 즉 숲의 인터넷이라 부릅니다. 캐나다의 생태학자 수전 시마드 박사는 한 나무가 병들면 인근 나무들이 균사체를 통해 당분을 보내 도와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어미 나무는 어린 묘목에게 영양을 나누어주고 멀리 떨어진 나무끼리도 위험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숲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나무들은 땅속 균사체를 통해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덕분에 숲은 하나의 거대한 생명 공동체로 움직입니다. 숲이 단순히 나무의 집합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말이 이제는 비유가 아닙니다. 지구에서 가장 큰 생명체의 정체. 지구에서 가장 큰 생명체가 고래도 코끼리도 아니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미국 오리건주의 블루 마운틴 숲. 그 땅속에는 아르밀라리아 오스터야이, 잡봉나무 버섯 종류, 일명 허니버섯 곰팡이가 있습니다. 이 곰팡이의 균사체는 무려 9.6제곱킬로미터에 달하고 서울 여의도의 3배 넓이에 걸쳐 퍼져 있습니다. 무게는 약 600톤, 일부 추정에선 질량이 수만 톤으로 최대 35,000톤에 이를 수 있다고도 하죠. 나이는 최대 8,000년, 숲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그의 균사체가 땅속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숲속에서 보는 버섯은 곰팡이의 꽃에 불과합니다. 진짜 몸은 땅속 깊은 곳, 눈에 보이지 않는 균사체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생명이 얼마나 거대한 존재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는 산맥보다 오래 살아남았고
지구의 진정한 왕국은 숲 위가 아닌 숲 아래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곰팡이가 인간 문명보다 오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땅속의 거인은 오늘도 조용히 자라며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곰팡이 외에도 거대한 생명체를 찾고 있습니다. 호주 서부 샤크베이에서는 포시도니아 오스트랄리스라는 해조가 자라고 있습니다. 바다의 왕국이죠. 유전 분석 결과 180제곱킬로미터, 서울 절반에 이르는 해역 전체가 단 하나의 생명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천 년 동안 바닷속에서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자신을 복제하며 이어온 바다의 왕국이죠. 하지만 곰팡이는 다릅니다. 그들은 땅속과 공기, 생명과 죽음, 숲과 인간을 모두 잇는 존재입니다. 바다의 거인과 달리 곰팡이는 지구 전체를 엮는 보이지 않는 실입니다. 죽음을 분해하는 자, 생명을 재탄생시키는 자. 곰팡이는 단지 분해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흙 속에서 미네랄을 엮어 돌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연의 건축가는 이미 수억 년 전부터 흙과 돌을 다루고 있었던 셈이죠. 그런데요, 이 미세한 곰팡이가 지구의 생명순환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서 있는 숲이 생명을 유지하는 이유, 그건 바로 곰팡이 덕분입니다. 그런데 곰팡이는 단순히 분해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는 숨은 냉각 장치이기도 하죠. 낙엽을 분해하면서 배출하는 탄소량을 일정 수준으로 조절해 대기 중 탄소 순환이 폭주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만약 곰팡이의 활동이 멈춘다면 지구의 탄소 밸런스는 단 며칠 만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곰팡이를 지구에 보이지 않는 공조 시스템이라 부릅니다. 곰팡이는 죽은 나무를 분해하고 낙엽을 녹이며 그 속에 갇힌 탄소와 영양을 다시 흙으로 되돌립니다. 그 결과 새싹이 다시 피어나고 숲은 끊임없이 젊음을 되찾습니다. 만약 곰팡이가 지구에서 사라진다면 불과 50년 안에 지구의 숲은 죽은 나무와 사체로 뒤덮이고 산소 순환이 멈출 것이라 합니다. 곰팡이는 지구의 청소부이자 생명의 관리자입니다. 그들은 썩히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이어주는 기술자입니다. 인류를 구한 곰팡이, 페니실린의 기적. 썩은 실험실 접시 위에서 피어난 작은 곰팡이 한 점이 인류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어쩌면 신이 내린 보이지 않는 선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928년 영국의 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 그는 실험대 위에서 이상한 곰팡이 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곰팡이는 세균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페니실리엄 노타툼, 푸른 곰팡이, 곰팡이에서 나온 첫 번째 항생제 페니실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작은 발견은 인류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으며 썩은 실험용 배양 접시에서 인류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곰팡이는 썩음 속에서 생명을 피워냈습니다. 자연의 엔지니어, 곰팡이의 놀라운 기술력. 곰팡이는 단순한 미생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정한 자연의 엔지니어입니다. 개미와 흰 개미는 오래전부터 곰팡이를 농사짓습니다. 먹이를 직접 저장하지 않고 곰팡이를 길러서 영양분으로 먹습니다. 즉, 인류보다 훨씬 먼저 농업을 시작한 생명체입니다. 또 하나, 무시무시한 곰팡이도 있습니다. 오피오코르디세프스 우닐라테랄리스, 일명 좀비 개미 곰팡이. 이 곰팡이는 개미의 뇌를 조종합니다. 개미를 나뭇잎 끝으로 올라가게 한 뒤 그 자리에 붙잡아 둡니다. 며칠 후 곰팡이는 개미 머리에서 자라나 새로운 포자를 퍼뜨립니다. 과학자들은 최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균 사체들이 서로 정기적 신호를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곰팡이는 외부 자극에 반응하며 신호를 펄스 형태로 전달하고 어떤 균류는 언어 단어 수 신개 수준의 패턴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즉, 곰팡이는 말 없는 생명체의 뇌 역할을 하고 있었던 셈이죠.
자연계에서 가장 정교한 생체공학, 그게 바로 곰팡이의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제국의 설계도. 곰팡이는 지구 생태계에 보이지 않는 설계자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연결하고 죽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순환을 설계합니다. 과학자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지구는 거대한 균사체의 행성이다. 우리가 밟는 흙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는 미세한 생명체들이 오늘도 조용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썩는 것을 더럽다고 생각하지만 자연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썩음은 끝이 아니라 순환의 시작입니다. 죽은 낙엽은 흙이 되고 흙은 다시 생명을 피워냅니다. 그 순환의 중심에는 언제나 곰팡이가 있었습니다. 나는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모든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존재다. 곰팡이는 생명과 죽음, 그리고 인간의 문명을 연결하는 지구의 가장 오래된 기술자입니다. 지구의 땅속에서 시작된 그 미세한 실타래는 이제 붉은 행성의 표면 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곰팡이, 우주를 짓는 생명체입니다. 곰팡이,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생명체. 2부, 인류와 우주의 건축가. 이제 곰팡이는 우주를 짓는다. 지구의 숲속, 보이지 않는 균사체들이 생명을 잇고 있던 그 순간에도 인류는 하늘 너머 새로운 땅을 향해 시선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물도 나무도 시멘트도 없습니다. 화성의 모래바람 속에서 인류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생명이 자라나는 집을 지을 수는 없을까? 그리고 그 답은 뜻밖에도 지구 땅속의 미세한 곰팡이에게서 나왔습니다. 인간이 곰팡이에게 배우기 시작하다. 21세기 과학자들은 곰팡이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부패의 상징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명공학의 열쇠로 곰팡이는 스스로 자라고 스스로 결합하며 스스로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이 놀라운 자기 조직 능력 덕분에 세계 곳곳의 과학자들은 곰팡이로 건축 자재, 가죽, 포장재, 단열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곰팡이와 인간의 관계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 미라의 방부제, 동양의 누룩, 그리고 유럽의 블루치즈와 한국의 된장, 간장 모두 곰팡이의 발효가 만든 문명입니다. 인류는 곰팡이를 이용해 음식, 의학, 예술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곰팡이는 인간 문명의 그림자 속에서 늘 공생자로 존재해 왔던 셈이죠. 마이셀리움, 새로운 재료의 시대. 오늘날 우리는 마이셀리움이라는 단어를 산업혁명 이후 가장 혁신적인 소재 중 하나로 부릅니다. 미국의 스타트업 에코바티브는 버섯 균사체로 포장재, 가죽, 벽체, 단열재를 만듭니다. 브랜드 마이코웍스는 곰팡이 가죽을 개발해 디올, 스텔라, 맥카트니 같은 명품 브랜드들이 실제로 사용 중입니다. 이 가죽은 동물을 죽이지 않습니다. 며칠 만에 자라나고 폐기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탄소 배출 제로, 완전 생분해성. 지구가 만들어준 소재를 다시 지구로 돌려보낼 수 있는 기술. 곰팡이는 이제 산업을 바꾸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벽, 마이코 아키텍처 프로젝트. 그리고 놀랍게도 나사는 지금 이 곰팡이로 우주집을 짓고 있습니다. 2019년 나사 아메스 연구소는 전혀 새로운 건축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름은 마이코 아키텍처 프로젝트. 목표는 단 하나. 지구 밖에서 스스로 자라는 건축물. 이 건축물은 시멘트도 철근도 벽돌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곰팡이의 균사체를 이용해 살아있는 구조체를 만드는 겁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화성에 가져간 틀 안에 균사체를 배양하고 일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면 균사체가 자라며 틀 안을 단단히 채워 자연스럽게 벽체를 형성합니다. 마지막에 열 처리하거나 자외선을 비추면 성장이 멈추고 견고한 고체 구조물이 됩니다. 즉 키워서 짓는 집입니다. 화성의 흙, 화성의 집. 화성에는 시멘트의 핵심인 석회석이 거의 없습니다. 물이 귀하고 공기 중 산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곰팡이의 균사체는 그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나사 연구진은 화성의 흙, 즉 레골리스에 균사체를 섞어 압축했을 때 놀랍게도 벽돌처럼 단단히 결합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균사체는 일종의 생물학적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시멘트 대신 생명체가 벽을 잇는 것입니다. 실험실에서 자라난 마이코 브릭은 단 30일 만에 콘크리트 강도의 절반에 가까운 강도를 보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성장하는 건축 자재는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화성의 첫 번째 집은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들어질지도 모릅니다. 실험 결과 마이셀리움 벽돌은 콘크리트의 절반 무게로도 70 내지 80%의 강도를 냅니다. 가볍지만 단단하고 인공 시멘트보다 훨씬 친환경적이죠. 과학자들은 이미 그 힌트를 지구에서의 재앙 현장에서 찾았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지역에서 발견된 곰팡이는 방사선을 흡수해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빛 대신 방사선을 먹는 식물 같았죠. 그 곰팡이는 우주에서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았고 지금은 실제로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 실험 중입니다. 이 곰팡이는 ISS 실험에서 얇은 층만으로도 방사선 감소 효과를 보여 우주 거주지의 생물학적 차폐막 가능성을 확인시켰습니다. 곰팡이와 남세균의 동맹, 합성 이끼 건축. 최근에는 한 단계 더 진화했습니다. 텍사스 A&M 대학과 나사 JPL 연구진은 곰팡이 균사체에 남세균을 결합시켰습니다. 남세균은 태양광을 이용해 산소를 만들고 곰팡이는 구조체를 형성합니다. 두 생명체가 합쳐지면 빛을 받는 한 계속 성장하며 스스로 손상된 부분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 합성 리컨 시스템은 스스로 숨쉬고 스스로 자라는 건축물입니다. 지구가 아닌 행성에서 살아있는 벽이 우리를 보호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사막에서 진행된 화성 시뮬레이션 거주 실험에서 연구자들이 곰팡이 기반 식물 재배용 토양을 실험 중입니다. 미래의 화성 거주 실험기지 듄 알파, 곰팡이로 만든 흙 위에서 첫 번째 식물이 자라나고 있죠. 그 작은 잎사귀는 인류가 다른 행성에서 심은 첫 정원입니다. 생명체로 지은 건축물의 장점. 이 곰팡이 기반 건축은 단순한 친환경 개념이 아닙니다. 그 구조에는 생명공학적 지능이 숨어 있습니다. 자가 치유. 균사체는 손상된 부위를 다시 자라서 메워줍니다. 단열성 그리고 흡음성. 미세한 공기층이 많아 열과 소리를 완화합니다. 경량성. 우주 운송에 필요한 에너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현지 자원, 레골리스, 유기 폐기물 등으로 바로 재생 가능합니다. 이 기술은 이미 지구에서도 실험 중입니다. 재난 구호용 임시 건물, 극지 탐사기지 등에서 마이셀리움 벽체가 테스트되고 있습니다. 죽지 않는 집, 미래 도시의 청사진. 2050년 인류의 도시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변한다면 도시의 벽이 이끼처럼 숨을 쉬고 건물의 지붕이 햇빛을 받으며 스스로 복구되고 건물 전체가 생명체처럼 성장한다면 이것이 바로 리빙 아키텍처 개념입니다. 런던대 바톨렛 연구진은 이미 균사체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스스로 형태를 바꾸는 자율형 건축물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벽이 단단해질지 통기성을 유지할지 균사체가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실험입니다. 집이 스스로 생각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시대가 온다. 우주로 가는 생명 건축의 시나리오. 2019년 체르노빌 원전 잔해에서 방사선을 흡수하며 자라는 곰팡이가 발견됐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안에서도 곰팡이는 방사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흡수하며 성장하고 있었죠. 나사는 이 균을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가져가 실험했어요. 이 방사선 먹는 곰팡이는
우주정거장에서 화성 방사선 차폐용 벽체 연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화성 거주지는 로켓으로 자재를 가져오는 대신 현지 자원 생명체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화성 흙에 균사체를 주입하고 로봇이 구조물을 프린팅하면 몇 주 만에 스스로 단단해지는 돔형 거주지가 완성됩니다. 이후 인간이 도착하면 그 안에 균사체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도록 열로 처리하고 안정적인 구조체로 유지됩니다. 지구의 시멘트보다 강하고 생물학적으로 안전하며 폐기물 없이 재활용 가능한 건축 자재. 그게 바로 곰팡이입니다. 나사는 이를 가장 지속 가능한 건축 혁명이라 부르며 2035년 화성 기지 건설 모델에 포함시켰습니다. 생명으로 짓는 문명, 철학의 전환. 기술은 차갑지만 생명은 따뜻합니다. 이제 인류의 미래는 따뜻한 기술 위에 지어질 것입니다. 한때 인류는 생명을 통제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생명을 협력의 파트너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곰팡이 건축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바꾸는 철학입니다. 인간이 만든 구조물에 생명체가 숨을 불어넣을 때 그곳은 더 이상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건 자라고 치유하며 다시 순환하는 살아있는 생태계입니다. 미래의 화성 도시가 수명을 다하면 곰팡이 건축물은 스스로 흙으로 돌아가 다음 세대의 재료가 됩니다. 쓰레기가 아니라 순환 그 자체인 건축물. 이것이 곰팡이가 보여주는 진짜 미래 문명입니다. 우리가 다시 지구로 돌아온다면 화성의 집 벽에는 아직도 미세한 균사체가 숨을 쉬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떠난 뒤에도 여전히 생명을 이어갈 것입니다. 우주의 균사체, 지구의 땅속에서 태어난 곰팡이는 이제 우주의 건축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흙과 흙을 잇고 생명과 문명을 잇습니다. 썩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다시 짓는 존재. 곰팡이는 생명의 해체자가 아니라 모든 생명의 연결자입니다. 어쩌면 인류는 곰팡이를 통해 생명의 정의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생명이란 스스로 숨쉬고 움직이는 존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연결하고 순환시키는 힘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그 의미에서 곰팡이는 생명과 무생명의 경계에 서 있는 우주의 중재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속의 실타래는 언젠가 우주의 다른 별 위에서도 자라날 것입니다. 지구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인류의 가장 높은 꿈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것은 시멘트가 아니라 곰팡이입니다. 우주는 거대한 실타래입니다. 그 끝에는 인간이, 그 시작에는 곰팡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태어나 별로 향하지만 결국 다시 생명으로 돌아갑니다. 기술이 아니라 생명이 미래를 짓는다면 인류는 비로소 우주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생명과 우주의 더 놀라운 이야기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만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